대칭좌표법에서 불평형률을 나타내는 것은 이 대칭좌표법에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불평형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분분의 역상분을 의미합니다. 보기에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계전기회로와 동일한 동작을 하는 회로는 무엇인가? 이 시퀀스 회로에 대한 이 출력 X를 논리식으로 적어보면 이와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렬이니까 곱 되겠죠. A, B바, A, B바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A바와 B가 직렬 연결입니다. A, 바, B 되겠죠. 병렬 연결이니까 출력 X다 라고 하는 것은 얘와 얘의 합입니다. A, B바 플러스 A, 바, B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A와 B의 합인데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씁니다. 이 논리식을 우리는 익스클루시브 오화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하면 배타적 논리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3번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이 옴에 흐르는 전류 I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흐르는 전류는 2A가 될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흐르는 전류도 마찬가지로 2A가 되겠죠. 그럼 편의상 여기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제가 I1이라고 보고요. 여기 2옴에 흐르는 전류를 I2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I1이다라고 하는 전류가 흐를 것이고, 그럼 여기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자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의 합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1-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랑 얘를 더해서 이게 되어야 되니까 I1-2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똑같이 I2가 되겠네요. 여기 I2이면 I2. 그러면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자,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 합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류는 I2에서 얘를 뺀 거죠. I2-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요렇게 흐르는 전류. 요렇게 흐르는 전류. 자, 이 점에서도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전류는 I1에서 I2를 뺀 전류가 되고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부호가 반대겠죠. 그럼 I2-I1 이렇게 됩니다. 전류의 정의부터 한 다음에 자 우리가 키르요프의 전압법칙, 즉 임의의 폐회로에서 모든 전압의 합은 0이다. 이걸 구할 것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 요렇게. 자, 그대로 식을 적어보면 자, 요거부터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로 들어가죠.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얘는 1옴의 I1-I2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 곱하기 전류니까 I1-I2 되고요. 그냥 1 곱하면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2분의 1의 요거잖아요. 그죠? 더하기 2분의 1의 I1-2 되고요. 여기는 1 곱하기 I1 되겠죠? I1 이렇게 됩니다. 이퀄 0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요것에 대해서 볼게요. 요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얘 마이너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얘는 2분의 1의 그렇죠? 2분의 1의 요 전류 I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여기에는 요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으니까 1에 I2-1 I1 그죠? 더하기 여기에는 2에
I2잖아요. 요거 빼먹었네요. 요거 요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플러스랑 만나니까 여기 1. 전화번 1 더하기 여기가 이제 2i가 되겠죠. 2i2 이퀄 0. 이런 식이 성립이 됩니다. 다시 마이너스 2 2분의 1의 i2 마이너스 2 2분의 1의 i2 마이너스 2 여기는 1의 i2 마이너스 1 i2 마이너스 1 여기 전화번이잖아요. 이제 플러스로 들어가니까 플러스 1 더하기 여기 2의 i2니까 2i2가 됩니다. 이퀄 0. 그럼 얘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i1 마이너스 i2 플러스 2분의 1 i1 마이너스 1 플러스 i1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i1, i1, i1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 2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5죠. 그쵸? 그럼 얘는 2분의 5 i1 되고요. i2 이거 하나 있네요. 그죠? 마이너스 i2 이퀄 얘랑 이쪽으로 넘어가면 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1 i2 마이너스 1 플러스 i2 마이너스 i1 플러스 1 플러스 2 i2 이퀄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i1 요거 하나 있네요. 그죠? 마이너스 i1 그 다음에 i2 볼게요. i2 얘랑 하면 3 2분의 1 플러스 2분의 7 i2 이퀄 얘랑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죠? 이거 넘어가면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식과 이식만 남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그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자, 2분의 5의 i1 마이너스 i2 이퀄 2 이렇게 돼요. 자, 요 식에는 제가 곱하기 2분의 5를 해볼게요. 양변에 똑같이 2분의 5를 곱한다고요. 여기다가 2분의 5를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5의 i1 되고요. 2분의 5를 여기다 곱하면 4분의 35가 되겠죠. 플러스 4분의 35 i2가 되고요. 이퀄 얘랑 곱하면 5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 식을 제가 더해 보겠습니다. 더한다 이거예요. 그럼 더하면 얘랑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자, 그리고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1에다가 4분의 35를 더하면 이렇게 나와요. 4분의 31 i2 이퀄 얘랑 더하면 7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식으로부터 i2는 이렇게 되나요? 31분의 얘랑 곱한 28 되겠죠. i2는 31분의 28. 여기 i2가 뭐예요? 이 i잖아요. 즉 i2가 2옴에 흐르는 전류란 말이에요. 그 값이 31분의 28 되더라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정연파 전압 전류로부터 평균 전력은 얼마인가? 여기서 평균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되겠죠. 이러한 비정연파에서는 같은 성분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P, 유효 전력은 먼저 기본파 보겠습니다. 전압의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00
곱하기 전류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20 되고요. 코사인 전압은 6분의 파이 30도이고요. 전류는 6분의 파이 30도인데 마이너스 30도입니다. 그럼 얘와 얘의 차는 30 빼기 마이너스 30이니까 60도만큼 나겠네요. 60도 되고요. 더하기 전압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50 되고요. 전류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5 되겠죠. 삼고조파에 대한 거. 곱하기 코사인 얘는 60도이고요. 얘는 30도란 말이에요. 60에서 30을 빼면 30도라는 값이 나오고요. 다음에 오고조파 보면 플러스 전압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25가 되고요. 전류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0 됩니다. 코사인. 자, 그런데 얘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얘는 코사인 파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사인 파로 하게 되면 코사인은 사인보다 위상이 90도 앞서요. 그래서 얘를 더하기 90도 해주셔야지 사인의 값이 돼요. 그럼 얘를 보니까 3분의 파이는 60도예요. 마이너스 60도 플러스 90도니까 이 부분 얼마냐면 30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사인의 함수로 하게 되면 10 사인 5 오메가 t 플러스 30도 이렇게 된다고요. 코사인을 사인의 값으로 변형하면 코사인 값이 사인보다 90도 앞서기 때문에 그냥 더하기 90도에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60 더하기 90이니까 30 되는 겁니다. 자, 전압은 0도이고 전류는 30도니까 위상차는 30도가 되겠죠. 여기에 30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더라. 그럼 이것을 그대로 얘를 다 더하게 되면 283.5W다라고 하는 유효 전력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회로 소자에 전압을 가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한 개의 소자만 사용되었을 때 이 소자의 종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해당 문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이 전압은 코사인 오메가 t고요. 전류는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이 코사인은 사인보다 위상이 90도 앞섭니다. 다시 코사인은 사인보다 위상이 어떻다? 90도 앞선다. 즉 전압이 90도 앞선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전류가 90도 어떻다? 느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느리다. 그럼 얘는 뭐란 얘기예요? 지상 전류란 얘기죠. 지상은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의 인덕터가 되겠습니다. 이 전력계법을 이용한 평형3상 회로의 전력이 각각 500W, 300W로 측정되었을 때 부하의 역률은 몇 %인가? 이 전력계법에 의한 역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전력계법에서 유효 전력은 W1 더하기 W2가 되고요. 무효 전력은 루트 3의 W2 마이너스 W1 되고요. 피상전력 PA다라고 하는 것은 2의 루트 W1 제곱 더하기 W2 제곱 마이너스 W1 W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역률 코사인 세타다 라고 하는 것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그대로 값을 대입해 보자면 이 피상전력은 2의 루트 W1 제곱 더하기 W2 제곱 500의 제곱 더하기 300의 제곱 빼기 W1 W2 500 곱하기 300 되고요. 유효전력은 두 개를 더한 값입니다. 500 더하기 300 되겠죠. 이것을 100분율로 나타내 보면 그 값이 91.8%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보기에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RL 직렬회로에서 직류전압 5V를 T=0에서 인가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전류가 되었다. 이 회로의 저항을 처음 값의 2배로 하면 시정수는 얼마가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R과 여기에 L 있고요.
여기에 직류 전압을 가하고 스위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스위치를 닫은 순간 여기에서의 전류 IT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R분의 2에 1-2의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때 RL 직렬 회로에서 시정수 타우다라고 하는 것은 R분의 L초 요거 됩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라. 자, 그런데 전류식 중에 2의 마이너스 L분의 R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L분의 R이라고 하는 값이 문제에서 L분의 R이다라고 하는 값이 요거란 얘기죠.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거꾸로 타우 R분의 L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거꾸로 R분의 L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50 나와요. 50초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현재의 시정수는 50초란 말이에요. 저항값을 2배로 하면 시정수가 얼마로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시정수 보니까 저항에 반비례하네요. 그렇죠? 시정수는 뭐 한다고요? 저항에 반비례한다고요. 그럼 저항이 2배가 되면 시정수 타우는 2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저항이 2배가 되면 50초의 반인 25초가 되겠네요. 보기에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블록선도의 변환이 틀린 것은 하나하나씩 우리가 출력에 대한 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x1과 x2가 더해져 있죠. 그래서 얘는 x1 플러스 x2가 되고요. 이 x1 플러스 x2라고 하는 것이 g를 통과해서 x3가 되는, 그럼 x3라고 하는 것은 x1 더하기 x2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g를 곱한 것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걸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x1이 g를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g, x1 되고요. 이 부분도 x2가 g를 통과했어요. g, x2 됩니다. 그럼 g3다라고 하는 것은 얘와 얘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g, x1 더하기 g, x2가 되겠죠. 그럼 g로 묶게 되면 g에 x1 더하기 x2 되겠죠. 그럼 얘와 얘는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x2는 gx1이죠.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에서 이 부분에 x2는 자, 여기까지가 x1입니다. 여기는 gx1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x1에서 이렇게 되니까 얘도 gx1 똑같네요. 얘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3번 x2는 gx1 되겠다. 그쵸? 그럼 이 부분에서 보시면 g를 x1이 통과하니까 얘도 gx1. 그러니까 얘는 얘랑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보겠습니다. 요 gx1이 얘를 통과하게 되면 여기 g분의 1을 곱하는 거죠. 즉 x1은 gx1인데 얘가 g분의 1을 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돼서 얘가 x1 되겠네요.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이 부분은 x1이 g를 통과했으니까 gx1 될 것이고요. 여기 x2가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x3다라고 하는 것은 gx1에다가 x2를 더한 값입니다. 그렇죠? x3는 얘와 얘를 더한 값인 gx1 더하기 x2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 볼게요. 얘는 x1, 얘는 x2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gx2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얘가 x1 더하기 g x2가 됩니다. 그럼 얘를 g가 한 번 더 통과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g x1 더하기 요 g를 더 한 번 곱하면 g의 제곱 x2 이렇게 되겠다. 근데 보시면 여기는 gx1 더하기 여긴 x2죠. 여기 gx2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서로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같게 되려면 여기에 얘가 g분의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랑 곱해서 x2가 여기에 나오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역률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RLC 직렬 회로에서 역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R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병렬 회로에서는 역률 코사인 세타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얘는 X가 오메가 C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럼 병렬회로에서 역률을 구하라.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의 X란 얘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 대입해 보시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 분의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분의 X란 말이에요. 그럼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위, 아래 똑같이 오메가 C 곱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오메가 C를 곱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얘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메가 C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위에는 요렇게 서로 약분될 것이고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루트 얘 해서 여기는 1 얘랑 곱하면 1 되고요. 플러스 얘랑 얘를 곱하면 오메가 C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역률 코사인 세타 병렬회로에서 역률은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X인데 X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래서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X 해서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오메가 C를 위, 아래 똑같이 곱하는데 얘가 오메가 C 곱하면 1 되고요. 오메가 C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오메가 C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랑 곱하면 1 되고 얘랑 곱하면 오메가 C R의 제곱이 된다고요.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손실선로에서 감쇄정수를 알파, 위상정수를 베타라고 하면 베타 값은 얼마인가? 여기에서 이 전파정수 감마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직렬 임피던스 곱하기 병렬 어드미턴스입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루트 R 플러스 J 오메가 L 되고요. G 플러스 J 오메가 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무손실에서는 R 값과 G 값이 0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쓰면 R 값과 G 값이 0 되면 이렇게 돼요. J 오메가 루트 LC가 됩니다. 얘가 없어지게 되면 J 오메가 L 곱하기 J 오메가 C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J 오메가가 앞으로 나오면 J 오메가 루트 LC가 된다. 자, 그런데 전파정수 감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알파 플러스 J 베타라고 쓰는데 이 알파를 감쇄정수, 베타를 위상정수다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0
플러스 j 오메가 루트 H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파 값은 0이다 라는 얘기고 요 베타 값은 오메가 루트 LC다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 찾으시면 3번 되겠습니다. 이산 시스템에서의 안정도 해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즉 이산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 변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에서 S평면상에서는 이 특성근이 좌반구에 있으면 안정, 우반구에 있으면 불안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산 시스템, 즉 지 변환에서는 여기에 얘가 지 변환이다 라고 했을 때 단위원을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단위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1인 원이 되겠죠. 이 특성근이 이 단위원 내부에 있으면 안정되고요. 단위원 밖에 있으면 불안정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 이산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면 모든 근이 단위원 내부에 있으면 뭐 어떻다? 안정이다 해서 3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단자 임피던스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0점은 0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임피던스가 0이 되게 하는 S값이 되겠죠. 즉 임피던스 G S 이퀄 0 되려면 분자가 0 되어야 됩니다. 그럼 분자가 0이 되기 위해서는 S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분자가 0 되겠네요. 즉 마이너스 3이 0점 되겠죠. 해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은 2차 제어 시스템의 감쇄 진동 주파수는 얼마인가? 먼저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감쇄 진동 주파수 오메가 D다 라고 하는 것은 고유 주파수 오메가 N의 루트 1 마이너스 지타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값과 지타 값을 구해 주셔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그대로 2차의 S의 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25다 이퀄 0 얘가 특성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2차 제역의 기본 꼴은 S의 제곱 플러스 2지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와 얘가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와 얘가 같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오메가 N 제곱이 25란 얘기는 오메가 N는 5란 얘기잖아요. 25는 5의 제곱이죠. 5의 제곱이 오메가 제곱이랑 같으니까 오메가 N은 5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서 2지타 오메가 N이 6이란 얘기예요. 2지타 오메가 N 이퀄 6이란 얘기죠. 근데 오메가 N을 우리 5 계산했어요. 5 이렇게. 되죠? 그럼 지타는 10분의 6 되겠네요. 그쵸? 2 곱하기 5는 10는 6. 그러니까 10분의 6 해서 0.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메가 N과 지타 값을 구했기 때문에 감쇄진동 주파수는 그대로 5 곱하기 루트 1-0.6의 제곱 1-0.6의 제곱이면 0.8 됩니다. 그래서 4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보기에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림의 신호흐름 선도를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초기 값은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x1 ct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ct다 라고 하는 것을 편의상 x1이다 라고 볼게요. x1 편의상 x1 그럼 얘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dt d ct다 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미분했다 라고 해서 x1을 한 번 미분했다 x1 도트 이렇게 적어 볼게요. 한 번 더 미분해 볼게요. dt의 제곱 d 제곱 ct 그러니까 얘는 두 번 미분한 거죠.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얘를 x2의 도트 이렇게 적어 볼게요. 편의상. 자, 다시 ct는 x1이라고 하고요.
한 번 미분한 것을 x1 도트라고 하고 두 번 미분한 것을 x2 도트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를 S분의 1은 적분했다는 얘기죠. S분의 1은 뭐 했다고요? 적분했다고요. 그럼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적분한 것이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뭐 한 거예요? 미분하는 거죠. 미분한 거라고요. 그럼 여기는 x1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CT는 x1과 같다고요. 그럼 얘를 한 번 미분하면 뭐라고요? x1 도트. 그렇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라고요? x2 도트.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x2 도트라고 하는 애들은 여러 애들이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죠? x2 도트라고 하는 애는 자, 먼저 얘가 이렇게 왔네요. 그쵸? 마이너스 3 곱하기 x1 도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얘도 이렇게 왔네요. 뭐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x1. 그쵸? 그리고 얘도 이렇게 왔어요. RT. 즉 x2 도트라고 하는 애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좌항으로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얘는 x2 도트 플러스 3x1 도트 플러스 2x1 이퀄 RT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는 뭐라고 했죠? 두 번 미분한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DT의 제곱, D의 제곱, CT 플러스 3에 얘는 한 번 미분했다고 했죠? DT, D, CT 플러스 2에 얘는 미분 안 한 거죠? CT라고요. 이퀄 RT가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를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요 과정은 거치지 않고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설명한 거고 그냥 직접 여러분들이 x1, x1 도트, x2 도트라고 한 다음에 x2 도트에 얘네들이 이렇게 왔구나라고 하는 요 식을 어렵지 않게 세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나머지 얘네들을 좌항으로 옮긴 건 이 식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미분 두 번 한 거, 미분 한 번 한 거구나라고 하는 값을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이 미분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더라. 어쨌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제어 시스템의 K에 대한 페르프 전달함수의 감도는 얼마인가? 그럼 여기에서 감도 S, 즉 전달함수 T를 K에 대한 감도가 얼마이냐라고 하는 것을 식으로 적어보면 T분의 K에 DK, DT, 그러니까 T를 K에 대해서 뭐하라? 미분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먼저 이 페르프 전달함수 G의 식을 구해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거 만약에 얘가 G이고 얘가 H면 식이 어떻게 됐어요? 1 플러스 GH분의 G였잖아요. 그쵸? 그럼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1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플러스인 거죠. 1 플러스 GH 그러니까 얘랑 얘를 곱한 거 뭐예요? K, G, H가 되겠죠? 분의 G 그러니까 아래에서 C로 가는 루프 KG가 되겠다. KG 이렇게 됩니다. 얘가 페르프 전달함수가 되겠죠. 1 플러스 KGH분의 KG.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 T를 K에 대해서 뭐하라? 미분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T를 K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러면 얘를 K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겠죠. 공식 중에 자, 얘를 스몰 g라고 하고 얘를 스몰 f다라고 했을 때 이 g분의 h다라고 g분의 f다라고 하는 함수를 미분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g의 제곱 f 프라임 g 마이너스 fg 프라임이라고 하는 미분식이 있어요.
즉 얘를 미분하면 K에 대해서 dk, d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G의 제곱, 요것의 제곱 1 플러스 KG H의 제곱 분의 F'G, F' 얘를 K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러면 G가 나옵니다. G 요거 1 플러스 KGH 마이너스 F 요거 KG죠. 자, G를 K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러면 1 플러스 KGH를 K에 대해서 미분하면 GH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 플러스 KGH의 제곱 되고요. 얘를 G로 한번 묶어 볼게요. G로 묶으면 얘는 1 플러스 KGH가 되고요. 빼기 여기서 G를 하나 뺀다는 얘기잖아요. KGH가 남겠다. KGH 그쵸?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여기는 플러스 KGH 마이너스 KGH니까 이거 없어져요. 이렇게 된다. 이해되시죠? 뭐 한 거? T를 K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그러면 감도를 구하는 식에 그대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이 T분의 K, T는 얼마였어요? 1 플러스 KGH의 KG였고요. 위는 K 곱하기 T를 K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1 플러스 KGH의 제곱 분의 요거 없어지니까 뭐만 남아요? G만 요렇게 남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얘 K 약분되고요. G 약분되고요. 얘는 한 개, 얘는 두 개죠. 요렇게 요거 하나가 약분됩니다.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만 남게 되냐면 1 플러스 KGH분의 1만 요렇게 남더라.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게르프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개에서 근계적 점근선의 실수축과의 교차점은 얼마인가? 그럼 여기서 점근선 교차점 델타다라고 하는 것은 극수의 개수 마이너스 0점의 개수 분의 극점의 합 빼기 0점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극점의 개수를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 값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고요. 0점의 개수는 한 개입니다. 그렇죠? 그 값이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극점의 개수는 4개 빼기 0점의 개수는 1개가 되고요. 극점을 다 합치면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5 되고요. 빼기 0점의 합 1 되겠다. 그럼 이제 계산해보면 3분의 마이너스 6 돼서 마이너스 2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보기에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의 근은 얼마인가? 여기에서 얘를 우리는 A다라고 하는 행렬로 얘기를 하죠. 이때 특성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Si-A다라고 하는 행렬을 먼저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SI다라고 하는 행렬은 S, 0, 0, S가 되고요. 마이너스 A 행렬은 2, 0.5 그리고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적으면 S에서 2를 빼면 S-2 되고요. 0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2 되고요. 0에서 0.5를 빼면 마이너스 0.5가 되고 S에서 2를 빼면 S-2가 됩니다. 그러면 특성 방정식 fs다 라고 하는 것은 얘와 얘를 곱한 것 S-2, S-2 빼기 얘랑 얘랑 곱한 것
1 되겠죠. equal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전개해 보면 s의 제곱 마이너스 4s 플러스 4 빼기 1 equal 0 되고요. 다시 한번 적으면 s의 제곱 마이너스 4s 플러스 3 equal 0 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3 되겠죠. 즉 인수분해를 하면 s-1, s-3 equal 0 되겠네요. 이 식을 만족하는 s 값은 1과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전류의 초기값은 얼마인가? 우리 초기값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s를 무한대로 보낼 때 x의 fs 값이 바로 초기값이 됩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리미트 s를 무한대로 보낼 때 s의 fs라고 하는 것은 이 전류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이 s의 s 플러스 6분의 1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를 s 약분하면 리미트 s를 무한대로 보낼 때 es 플러스 12분의 12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s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해 보면 얘는 무한대분의 어떠한 상수값이 되겠죠. 그죠?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값은 0 되겠네요. 그래서 초기값은 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게르프 전달함수의 이등 여유가 20dB일 때 K값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득 여유 GM이다 라고 하는 것은 20 로그 GH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지금 20dB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20 로그 10의 GH인 거잖아요. 그럼 얘 값이 10이어야지, 그러니까 로그 10의 10이 1이죠. 그래서 20이 남게 된단 말이에요. 즉 결국에는 GH분의 1은 10이란 얘기고 GH다라고 하는 값은 10분의 1이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자, 오메가가 0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G, H, J 0 집어넣어 볼게요. 오메가에다가 0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0, 0.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다. 1 곱하기 1분의 K라고요. 얘는 그냥 K가 되겠네. 즉 이득이 20dB가 되려면 GH분의 1이 10이 돼야 되고 GH는 10분의 1이 돼야 돼요. 얘가 얼마야 된다는 얘기예요? 10분의 1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K값은 10분의 1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적분 시간 2초, 비례감도 2인 비례적분 동작을 하는 제어 요소가 있다. 이 제어 요소에 동작 신호를 주었을 때 조작량은 얼마인가? 단 초기 조작량은 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블럭선도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달함수 GS가 있고요. 입력의 함수 RS가 있고 출력의 함수가 CS다 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입력이 바로 동작 신호가 되며 그때 XT가 문제에서 ET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 CS를 구하여라. 즉 CT를 구하여라. 문제에서는 출력을 YT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달함수를 구하는 것에는 적분 시간 2초, 비례감도 2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얘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K에 1 플러스 TDS 플러스 TIS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의미하는 게 요 K다라고 하는 것은 비례감도가 되고요. TS다라고 하는 것은 미분 요소가 되고 TIS분의 1은 적분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전달함수 GS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K값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2에 1 플러스 미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죠? 생략해 주시면 되고 적분 시간이 2초다 라고 됐기 때문에 2 S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전개해 보면 2 플러스 S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죠? 2 플러스 S분의 1 그럼 출력 CS다 라고 하는 것은 전달함수 GS 곱하기 RS가 됩니다. 입력에서 이 ET다 라고 하는 것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E 곱하기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의 제곱분의 1 됩니다. 그쵸? S의 제곱분의 1에다가 E 곱한 값이 되더라. 그럼 그대로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GS는 E 플러스 S분의 1이고요. RS는 S의 제곱분의 2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럼 자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먼저 얘랑 얘를 곱하면 S의 세제곱분의 2 되고요. 플러스 얘랑 얘를 곱하면 4의 S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조장량 YT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라플라스의 함수를 뭐 하면 돼요? 0 라플라스 변환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S의 세제곱분의 2라고 하는 것은 0 라플라스 변환하면 T의 제곱 되고요. 4의 S의 제곱분의 1은 T 이렇게 0 라플라스 변환이 됩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